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관계로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수술 후 식사 때 막힘 현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절제 하셨고 3주 되셨다고 합니다. 밥을 조금씩 먹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꼭꼭 씹어 먹고 있는데도 식사 중에 막히는 현상이 옵니다. 국물류랑 식사를 하면 막힘 현상은 없는데 식후에 울렁거리고 덤핑이 옵니다. 밥 먹을 때 수분을 적게 섭취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막힌 현상 때문에 식사가 힘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댓글이 저도 전절제 했어요. 4개월까지는 너무 힘들었고 천천히 먹는다고 먹는데 덤핑이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4개월까지는 구토가 심하게 오더니 이제는 먹고 피곤할 때마다 잠을 조금씩 자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거나 추우면은 집에서 운동하고 그러면 좋아지고 합니다. 저는 전절제 후에 2달 동안 죽으로 연명했습니다. 3주 차에 밥은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흰죽만 봐도 토할 것 같아서 진밥으로 바꾸고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이제 2달하고 일주일째고 젓가락으로 밥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30분 정도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서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분은 저도 그랬어요. 여러 음식 시도하면서 맞는 음식을 찾아가고 있어요. 스프, 요플레, 아이스크림 이런 게 잘 맞더라고요. 식사 전후 물은 가능한 조금만 드시고 아직은 무른밥 위주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위 전절제를 하셔도 제가 굉장히 잘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회복하셔서 식욕도 있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기간이면은 그냥 죽을 드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밥을 드시고 면 같은 것도 드시고 소화가 그냥 잘 되고 잘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이렇게 1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도 굉장히 조금씩밖에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를 전절제 하신 분은 위가 남아있지 않은데 음식을 굉장히 잘 먹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죠. 오히려 이렇게 잘 드시는 분들이. 물론 좋은 겁니다. 잘 먹을 수 있는 건. 지금 댓글에 있는 방법들, 흔히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에 알려주시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들이에요.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천천히 음식이 중력에 의해 조금씩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곡물류를 적게 먹어서 역류 위험을 많이 낮춰준다든지, 특히 밥 먹을 때 수분 적게 섭취하는 건 도움이 많이 되는 행동이에요. 막히는 현상이 있어서 이게 눌린 데가 답답하니까 수분 있는 걸로 이렇게 밀어서 넘겨버리면 좀 편해지니까 이제 많이들 그러시는데 이게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사실 길게 봐서는. 안 해도 된다면 최대한 안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죠. 꼭 한국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스프, 요플레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동식들. 흰죽이 먹기가 참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누룽지를 끓여서 드시면 좀 나아요. 물 비린내가 덜 나서 좀 덜 메스껍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이 오래 씹어서 음식이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씹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오래 천천히 많이 씹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에서 대강 씹어서 삼켜도 소화가 깔끔하게 되는 게 이제 위장에서 덜 씹어서 넘어온 것도 위장이 주물주물 해갖고 다 녹이고 분해하고 이렇게 쪼개서 다음 장기로 넘겨주는 그 기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에서 완전히 남김없이 다 분쇄해서 먹어야 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수술하러 가신 분들 태어나고 바로 집으로 가셨나요? 자궁암으로 서울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이 지방이라서 수술하고 퇴원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집으로 갔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서울로 갈 때까지 오래 걸려서 서울 쪽 요양병원에서 더 있다가 집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혹시 지방에서 계신 분들 수술하시고 대구로 바로 가셨나요?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힘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바로 집으로 갔는데 차 타고 갔어요. 기차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자궁암 수술하고 수술 후 바로 근처 병원에 열흘 정도 입원 권장드려요.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이어서 하시게 된다면 더욱더 병원 추천드립니다. 집으로 오셨네요, 이분은. 그리고 집 근처에 병원 하나 미리 어디로 갈지 알아뒀다고 하시고요. 수술 후, 퇴원 후 일주일 후에 외래 가신다면 그때까지라도 서울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지방으로 수술 후에 집으로 바로 오셨는데 오시는 내내 기차 안에서 너무 힘들었고 오신 다음에도 집에 있긴 힘들어서 집 근처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수술 후 이제 외래 보러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갔다 오면서 또 통증이 심해서 다시 서울로 가서 응급실 하셨다고 하시네요. 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수술 후에 1, 2주 정도 병원에 계시면서 경과 보다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네요. 수술해준 병원에서는 수술 후 입원을 그렇게 길게 안 잡아줘요. 대학병원에 자리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좋은 관계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스스로 입원을 오래 안 잡아주는데 한 4, 5일 정도 있으면 퇴원을 시켜요. 근데 수술 후에 4, 5일 후 상태가 편안하게 걸어 다닐 정도가 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대부분은 그 정도가 안 돼요. 특히 개복 수술하신 분들은 이 상태로 나를 집에 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의 상태로 나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병원들이 있는 거죠.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병원들이라든지 수술 후 재활 혹은 수술 후 회복하는 그런 종류의 병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제 동네 의원 1차 의료기관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2차 병원 갔다가 3차 큰 병원으로 가고 3차 병원의 큰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2차 병원에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1차 병원에서 이제 문제 생길 때마다 가서 가벼운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의료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집이 멀어서 수술 후 상태가 바로 가지 못할 정도라면은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2차 병원들에 가셔서 일주일이든 2주든 충분한 회복과 그리고 경과관찰 수술은 당연히 다 잘 되겠지만 항상 문제없이 100% 다 잘 되진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먼 길을 이동해도 될 만큼의 체력과 몸 상태를 회복하고 이동하는 게 여러모로 앞날을 위해서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 없나 확인하러 한번 가요. 근데 그러면 집에 왔다가 또 갔다 왔다 하면은 너무 여러 번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싶으시면 집 가까운 곳으로 오셔서 거기서 병원에 계시는 것도 괜찮고요. 집에 계신 분들보다는 병원에 계신 분들이 더 빠르고 더 많이 회복돼요. 집에서 환자 침대 어떤 거 쓰시나요? 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퇴원 후 집에서 쓸 환자 침대를 주문할 생각입니다. 1모터가 달린 형으로 하려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때 있으실까요? 그리고 들으신 분들 사다리차 쓰셨는지요? 환자용은 아니지만 모션베드로 구매했었는데 구매한 곳에서 알아서 설치해줬습니다. 사다리차는 안 썼습니다. 손잡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투모터 환자용 침대로 구매했습니다. 계단으로 들고 와서 했습니다. 모션베드에 안전가드 추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인 환자라 침대 선택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설치는 구매한 곳에서 알아서 해줘서 그렇다고 합니다. 수동보다는 모터인 게 확실히 편하고요. 그리고 다리가 같이 올라오는 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 아마도 분들은 등만 올라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편한 경우도 많고 엘리베이션 기능이 있는 게 훨씬 편하기는 해요. 특히나 아마도 분들이 심한 기력 저하로 힘들어서 잘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높낮이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요, 왔다 갔다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서 사시고 떨어지지 않게 그 안전바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발 징조일까요? 작년 초 난소암 3기로 개복 수술과 항암도 여러 번 하고 정기 검사를 쭉 해오고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CA125 수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올라서 주치의가 입원을 권했고 쇠기 맞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난소암이 재발 전이가 잘 되는 건 알지만 항암 끝나고 1년인 지금 운동도 꾸준히 하고 너무나도 건강해 보이는데 카페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방광염이랑 CA125 수치 증가가 아무래도 난소암 재발 같은데 또 심란하네요. 일단 입원을 했는데 처음 암 소식을 들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또 짜증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보이네요. 이 정도면. CA125, 그러니까 항암 표지자들이 오르는 경우는 보통 암이 뭔가 왕성히 활동을 한다. 그런 의미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질환인데 얘가 오른다 하는 경우가 좀 드문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그냥 암 환우분이 아니신 분이 그냥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높게 나왔다. 그럼 그냥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있던 분이 이 수치가 갑자기 오른다 했을 때는 결코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잘 가셨고 한번 검사 또 해보시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 대장암 생존율을 높인다 라는 뉴스가 나왔답니다. 커피를 무척 좋아하는데 왠지 먹기가 망설여졌는데 이 기사를 보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커피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었죠. 또 한 번은 별로 안 좋다는 논문도 있어요. 적당히보다는 조금 적게 먹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은 그냥 기분 즐기는 정도로만 마시면 해될 거 있겠습니까? 솔직히 너무 좋아하고 카페인에도 민감하지 않아서 맛 편하게 드시긴 한다고 이분은 또 그러시네요. 한 분은 어떤 의사는 위 환자에겐 정말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도 위험 있을 때 커피부터 마시지 말라고 하고요. 스스로 커피는 입에도 안 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는 많이 자극이 돼요, 커피가. 그래서 위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장암에는 어떨까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아직. 왜냐면 똑같이 막 열심히 연구를 해도 어떤 결과는 커피가 안 좋다 이렇게 결과이 나오고 어떤 경우는 커피가 대장암에 좋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온 논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위가 괜찮으시고 그리고 뭐 대장암 전후 뭐 상관없이 변비 때문에 조금 고생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변비 양상을 보이시는 분이라면은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다 한 잔 정도 아니면 좋아서 드시는 한두 잔 정도야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가 괜찮다는 존재하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항암 중이실 때는 그래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글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